AI랑 같이 코딩하는 시대가 이제 정말 현실이 됐죠. 근데 AI를 그냥 뭐 채팅 파트너처럼 쓰는 걸 넘어서 진짜 효과적으로 협업하려면요. 완전히 새로운 기본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AI 시대의 코딩을 위한 5가지 핵심 구성 요소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AI가 코드를 짜주는 건 좋은데 이걸 대체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또 어떻게 해야 내 프로젝트에 안전하게 통합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와의 협업은 단순히 대화 나누는 것, 그 이상이에요. 코드의 이력을 관리하고 데이터 형식을 하나로 통일하고 또 외부 도구랑 연결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개념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AI의 생산성과 완성도를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가지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코드를 관리하는 타임머신부터 시작해서요. 데이터의 공용어, AI를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방법, AI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설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에게 초능력을 부여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구성 요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코드를 관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 코더의 타임머신입니다. 이 타임머신의 정체는 바로 Git입니다. Git은 버전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코드의 모든 변경 이력을 스냅샷처럼 착착 저장해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예요. AI가 생성한 코드를 관리할 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는 아주 든든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Git의 핵심 기능 중에서 정말 중요한 2가지가 바로 브랜치와 머지입니다. 브랜치는요, 기존 코드는 그대로 둔 채로 새로운 나뭇가지를 뻗어 나가듯이 독립적인 작업 공간을 만드는 거고요. 머지는 그 나뭇가지에서 다 끝낸 작업을 다시 원래의 나무줄기에 합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슬라이드의 다이어그램이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중앙에 있는 메인 줄기에서 A랑 B라는 2개의 독립된 가지가 뻗어나오죠. 이렇게 여러 작업을 동시에 그것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처럼 작업이 끝나면 머지를 통해서 다시 하나의 흐름으로 깔끔하게 합쳐지는 거고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구성 요소로 넘어가 보죠. AI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데이터의 공용어입니다. 그 공용어가 뭐냐면 바로 제이슨입니다. 제이슨은 사람도 읽기 쉽고 기계도 처리하기 쉬운 텍스트 형식이라서요. 서로 다른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마치 세계 공용어처럼 쓰여요. 특히 AI에게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때는 이게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예시가 제이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id라는 키 옆에는 abc123이라는 값이 있고 타이틀이라는 키 옆에는 첫 번째 글이라는 값이 있죠. 이렇게 키하고 값으로 이루어진 쌍을 통해서 데이터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AI 모델이 그냥 내부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외부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랑 직접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MCP, 즉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입니다. MCP는 AI하고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일종의 표준 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 다리가 있어야 AI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쿼리를 날린다거나 외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슬라이드 중앙에 있는 작은 다이어그램을 좀 보세요. 이게 MCP의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맨 위에 있는 호스트가 AI 애플리케이션이고 그 아래 클라이언트가 제가 말한 다리 역할을 해서 맨 아래에 있는 외부 도구, 즉 서버들이랑 통신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구조 덕분에 AI가 체계적으로 외부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바로 안전입니다. MCP를 사용할 때는 이 3가지 규칙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첫째, 데이터베이스는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서 꼭꼭 읽기 전용으로 연결하세요. 둘째, 출처가 불분명한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관리되는 MCP를 써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쓰지 않는 MCP는 프로젝트에서 바로바로 삭제해서 혼란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AI가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됐네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 AI에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할 차례죠. 바로 AI의 작업을 이끌어줄 명확하고 구조화된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PRD, 제품 요구사항 명세서입니다. 이건 그냥 사람끼리 보는 문서가 아니에요. AI한테 이런 기능들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줘 라고 지시하는 아주 상세하고 명확한 건축 설계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계도가 명확할수록 AI는 더 정확한 결과물을 내놓게 되어 있어요. AI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PRD를 작성하려면요, 이 4가지 핵심 요소를 꼭 포함해야 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기능 요구사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용할 기술을 딱 정해주고, 마지막으로 이번 단계에서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명확히 구분해주는 거죠. 이 슬라이드 예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성공 기준을 보면 회원가입 후 이메일 인증 완료율 80% 이상처럼 숫자로 딱 측정할 수 있게 정의하죠. 그리고 기능 요구사항에는 FR-001 회원가입처럼 고유 번호를 붙여서 AI가 헷갈리지 않도록 명확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인증 방식은 JWT를 쓰고 토큰 만료 시간은 15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결정들을 상세하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범위 설정입니다. 소셜 로그인은 다음 단계에서 할 거라고 딱 명시해서 AI가 불필요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해주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이자 가장 진보된 개념입니다. 여러분의 AI를 위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아주 강력한 능력을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바로 에이전트 스킬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스킬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이나 도구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싹 묶어놓은 거예요. 이걸 한번 만들어두면 AI가 복잡한 다단계 작업을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종의 초능력을 갖게 되는 셈이죠. 스킬의 구조는 보통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요. 레벨 1은 이 스킬이 어떤 스킬인지 알려주는 이름과 설명, 그러니까 메타데이터고요. 레벨 2는 실제로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마지막 레벨 3는 작업에 필요한 추가적인 참조 파일들이고요. 이 3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강력한 스킬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바로 우리가 나아갈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개발자들이 각자 만든 스킬을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의 스킬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에이전트 스킬 마켓플레이스가 생긴다는 비전이죠. 이렇게 되면 AI 개발 생태계 전체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명의 개발자가 만든 AI의 능력이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는 세상,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 뛰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스킬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기여하고 싶으신가요?